네.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뭘 하는지 계속 떠올리셔야 돼요. 오행이라는 거는 그 어떤 글자가 갖는 고유의 운동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행, 목화토금수죠, 결국에는. 네, 이 수라는 거는 특히 정지거든요. 정지, 수렴, 보관, 내면. 수라는 거는 이렇게 돼요. 네, 그래서 이게 운동성이라고 하는 게 꼭 밖으로 움직이고 활발하고 뭔가를 하는 게 운동이 아니라 정지도 정지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게 현대인들이 막 뭔가 성과를 내야 되고 항상 바쁘고 목표 중심이고 그런데 그런 것도 하나의 운동성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사실 그렇게 뭔가를 활동하기 위해서는 쉬는 시간, 휴식하는 시간, 충분히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목화토금수라는 게 결국에는 이 순환의 운동성, 순환의 어떤 사이클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가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태양경배 자세라고 있죠. 수리야 나마스카라라고 하는 태양경배 자세. 이것도 보면은 순환이에요. 순환. 그래서 맨 처음에 일어나서 시작했다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다운독 했다가 이렇게 해서 다시 일어나는 자세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순환은 처음으로 돌아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연은 그래서 사실 이렇게 목화토금수를 일정하게 반복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정하게 반복하는데 이 반복이 들레즈는 차이나는 반복이라고 해요. 차이나는 반복. 아마 선생님들 다 나사형 발전이라는 것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똑같은 거를 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상승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또 선생님 일찍 오셔가지고 모르겠어요. 맨날 똑같은 질문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시는데 사실 그렇게 하시는 게 맨날 똑같은 걸 하는 게 내일 조금씩 달라지고 내일 조금씩 달라지고 그래요. 그래서 맨날 하면 사실 얼마나 차이 나는지 잘 모르는데 이게 쌓여야 돼요. 반복이 쌓이면 1년 뒤, 3년 뒤, 10년 뒤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뭐 만시간의 법칙이고 이런 거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똑같은 질문을 이제 계속 하셔도 괜찮아요. 물론 저도 약간 똑같은 질문하면 내가 잘못 전달했나? 아니면 내가 그걸 빠뜨렸나? 저도 약간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지만, 저도 뭐, 이제 초보자 때는, 아직도 물론 뭐 배우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 초보자 때는 계속 하는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질문하셔도. 수와 인목의 차이를 인정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인정할게요. 네. 그래서 오행이라는 거는 각각의 목화토금수라는 글자들의 고유의 운동성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다. 그리고 십성이라는 거는 내 내재된 욕망, 충동, 좀 더 무의식적인 것 이런 건데 이거를 십성을 어떻게 이 오행으로 표현하느냐. 오행은 결국에 십성, 내 욕망을 표현하는 스타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게 무의식을 그냥 반복하다 보면 이거를 습이라고도 하고 또 이제 뭐 심리학적 용어로는 뭐 자동 반응이라고도 하고 이런 얘기들을 해요. 네. 그래서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별자리도 좀 이제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별자리가 하우스 오랜만에 그렸더니 역시 잘 안 그려지네. 어쨌든 12번째 하우스가 있어요. 이게 참 잘못 그렸다. 여기서부터 이게 AC라고 하고 여기 첫 번째 하우스고 여기가 이제 12번째 하우스거든요. 12번째 하우스가 무의식의 하우스예요. 근데 이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별자리에서.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작업이 어떤 게 있냐면 명상, 글쓰기 뭐 이런 작업들이 있어요. 또는 예술 활동들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게 왜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게 중요하냐면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아는 상태에서 하는 것과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하는 것은 완전히 차이가 나거든요. 제가 처음에 요가를 갔을 때 되게 재밌었던 게 요가 선생님이 처음에 오면은 한숨 쉬는 걸 시켜요. 크게 한숨 쉬세요. 사람들이 한숨을 잘 못 쉬어요. 왜냐면 한숨 쉬는 게 나쁘다고 하는 그런 인식들이 박혀 있어서 한숨을 굉장히 소극적으로 쉽니다. 그러면 한 3번을 시켜요. 한 3번을 시켜야지 첫 번째 약간 소극적으로 했다가 두 번째 한숨 쉬어도 되는 건가 보다 해서 조금 편안하게 쉬었다가 세 번째 더 크게 쉬어보세요 이러면은 그때서야 이제 완전히 한숨을 쉬거든요. 그게 현대인들은 평소에 긴장을 하고 있어서 자기가 긴장하는지조차 몰라요. 근데 일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힘들 때 자기가 한숨을 쉬거든요. 근데 그거는 무의식적으로 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미 내가 어느 정도 한계에 다다랐는데 그걸 모른 채 그냥 한숨을 쉬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알고선 한숨을 쉬면은 긴장을 스스로 이완하는 법을 배우는 거거든요. 네. 물론 요가 선생님이 이렇게 말해주진 않았어요. 그건 이제 제가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자기만의 해석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 선생님이 한숨을 시키지? 저는 그게 되게 재밌었거든요. 제가 그거를 보고선 뭐를 보고서 완전히 이 똑같은 메커니즘이라는 걸 알았냐면 강형욱이 개훈련을 시킬 때 애들을 보고선 한숨을 크게 쉬어요. 강홍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강아지들이 편안함을 느낀다고 해요. 이 주인이 한숨을 쉬는 것을 보고서 강아지들이 편안함을 본인도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완전히 내가 생각한 게 거의 비슷하구나라는 거를 확신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이 십성, 내 욕망을 이런 방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것을 내가 알고선 표현을 하면은 훨씬 더 이게 저는 계속 제가 말하는 주체성, 그 힘을 나한테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던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훨씬 펼쳐지는 게 좀 달라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아셔야 된다. 그래서 그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작업들을 이제 사실 좀 나이가 어느 정도 드시면 이런 것들을 한 번씩 해보실 필요는 있어요. 네. 그래야지 사실 젊었을 때는 굉장히 자신만만하잖아요. 내가 뭐 다 마음 먹으면 다 되는 것 같고, 그쵸? 근데 이제 한 30대부터 이제 애들을 키우기 시작하면 내가 마음 먹은 게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있구나라는 거를 아시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사실 그 욕망들이 충돌하는 거예요. 엄마의 욕망과 아이의 욕망과 또 사회에서 요구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다 차이가 나는데 그 안에서 내 욕망을 투명하게 들여다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하시는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사주 공부도 저는 이제 그 차원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동안은 그냥 주위에서 요구하는 방식으로 아니면 또 내가 습관적으로 하던 방식으로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관성이라도 이게 수준의 차이가 있다. 이거를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에 내가 얼마나 잘 훈련을 하는가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화라는 특성을 아셔야 돼요. 화 먼저 화라는 특성 생각나는 거 네, 그쵸. 발산 분열 확산 팽창 네. 이런 게 다 약간 따뜻한 기운에서 그렇게 오는 거거든요. 따뜻하다. 이게 들뜨게 하는 거예요. 들뜨게 하다. 약간 요런 게 있어요.
그래서 화기운이 강한 사람들은 이런 특징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한 군데 좀 머물러 있지 못하고 계속 변화한다던가 자리를 바꾼다던가 아니면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갖는다던가 아니면 이게 따뜻한 기운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좀 풀어지게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잘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화의 특징이에요. 근데 화가 굉장히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부정적인 측면은 이게 잘 조절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거는 뭐 부정형성 또는 비정형성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양이 계속 변하는 것 때문에 뭘 하나를 집중력 있게 지속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게 이제 화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화를 무엇으로 조절할 수 있는가 이런 걸 보셔야 되는데 화를 좀 조절해 주는 거는 토, 금, 수 각각의 작용이 좀 달라요. 화가 화생토가 되는 거는 그냥 어떤 영역을 만들어서 화가 그 밖으로 나가지 않게 그 영역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근데 뭐 여기 질서를 잡거나 어떤 뭐 규칙을 만들어주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냥 화로 같은 거예요. 그래서 화로 안에서만 불이 탈 수 있도록 아궁이 안에서만 불이 탈 수 있도록 밖에서 불이 타면 계속 번져나가지만 그 안에서 불이 타면은 뭔가를 따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화생토는 그런 형상으로 보시면 되고 화극금이라는 거는 화를 잘 분별해 주는 거예요. 분별해 줘서 껍질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화가 밖으로 더 나가지 않게 껍질을 만들어 주고 어디 한 군데에 딱 뭐랄까 가둬놓는 그런 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 자체가 다 화극금된 형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안에 뭔가가 계속 세포들이나 뭐 어떤 이런 것들이 막 흘러다니고 있는데 금이라는 피부로 이거를 구분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물질성을 갖는 거, 뭐 이런 책상도 그렇고 피부도 그렇고 다른 물질성을 갖는 거는 다 화극금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수라는 거는 얘는 발산하는 힘, 밖으로 막 퍼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힘인데 수는 안에서 딱 응집시켜주는 힘이에요. 그래서 화가 지나치게 밖으로 막 달아나는 것 이런 거를 좀 안에서 잡아주기 때문에 화가 어느 정도는 좀 수렴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이 하는 작용이 달라진다. 이거를 보시면 돼요. 또 이제 질문을 하시는 것 중에 좋아요, 나빠요.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이분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그래요, 다. 저도 아직도 이게 되게 익숙하거든요. 이게 또 편해요.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게 편해요. 근데 이제 사주를 공부를 하시면 어떻게를 계속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달라지나. 작용이 어떻게 달라지나. 오늘 또 선생님 늦게 오시나? 이게 저기 한겸 선생님 조금씩 늦게 오시나? 한겸 선생님. 이제 임진일주, 아버지가 임진일주시래요. 이거를 여기가 고지잖아요. 수의 고지. 그러니까 병술일주도 여기 화의 고지. 그러니까 유튜브를 이것저것 보시면은 좀 헷갈려요. 또 그 되게 단편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더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고지를 깔고 있는 사람들은 수가 약하다, 화가 약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 백호대살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은 또 이 사주가 세다고 아주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선생님도 있고 이것도 뭐 살이지 않나요? 임진일주도? 아닌가요? 살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은 또 막 세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괴강살인가요? 얘는 편관이고 얘는 식신이고 근데 고지를 깔고 있다라는 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한번 말씀드렸는데 고지라는 거는 정신적 힘이에요. 정신적 힘. 과거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게 고지거든요. 그러니까 생지나 왕지는 밖으로 움직이는 것들 또는 실제로 뭔가 하고 있는 것들이 잘 보여져요. 생지나 왕지는. 근데 고지 같은 경우는 과거의 기억을 담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고지라는 게 밖으로 실질적으로 내 세력을 뭔가 밖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사건이 왔을 때 뭔가
뭐가 요청이 왔을 때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힘이라기보다는 이런 정신적인 힘, 어떤 노하우, 제가 계속 노하우를 말씀드리죠. 잘 몰라요. 그냥 앞에 있을 때는 잘 모르는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그거는 이런 것 같아 라고 이제 연결시켜 주거든요. 과거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아니면 경험이 딱히 없는데 이상하게 왠지 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노하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게 고지예요. 그래서 이게 수가 그냥 약해졌다, 고지에 의해서 약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이 고지에 의해서 수가 고요해지는 건 맞습니다. 고지라는 거는 실질적인 세력을 밖으로 펼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수가 고요해지는 것은 맞는데, 근데 이게 어쨌든 평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평관이자 그 다음에 수의 고지라는 거는 옆에 있는 비겁들을 자기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힘이 되게 강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비겁을 잘 다스릴 수 있는 힘이 또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임술 평관과 또 비교를 해보셔야 되겠죠. 임술 평관은 수를 막는 게 직접적으로 보여요. 토국수 하는 게 되게 보여요. 그래서 약간은 독재적이다, 약간은 독단적이다, 그 다음에 본인이 규칙을 확실하게 적용시키려고 한다, 이런 게 이 임술일주거든요. 근데 임진일주는 진토 자체가 수를 이렇게 싹 스며들게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중심으로 싹 모이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랄까 침투력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평관은 평관이다. 그래서 약간은 고집스러운 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봉준호 감독이 임진일주입니다. 옆에 임진일주면서 개수가 옆에 있는 그런 일주예요. 그러니까 약하다고 볼 수 없겠죠. 그렇죠? 감독이면 일단 카리스마가 있어야 돼요. 물론 카리스마도 여러 형태의 카리스마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부드러운 카리스마예요. 모든 사람한테 이렇게 존댓말을 쓰고, 그리고 그 작업 환경이 꽤 좋은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넘어서까지 촬영을 하거나 뭐 이런 것도 별로 없고, 되게 다 옆에 스태프들도 굉장히 존중해주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고지가 있다고 해서 그냥 단순히 힘이 약해진다고 하는데요. 이런 질문들은, 그러니까 뭐랄까 처음에는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스타일로 배우면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러면은 이렇게 비교했을 때, 그러면 술토의 평관과 진토의 평관은 어떻게 다를까? 그런 걸 비교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공부가 늘어요. 네. 옛날에는 우리가 답 맞추는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지. 이게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정답을 막 요구하시는 그런 질문들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그래서 재밌습니다. 저는 답이 없어서 재밌어요. 네. 그래서 화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네. 어떻게 고지까지 왔죠? 네. 어쨌든. 그래서 화가 있는 사람들은 이런 작용들을 많이 하고, 근데 화가 조절되지 않았을 때는 지나치게 들뜨고 또 계속 변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또 그거를 관찰하는 게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다른 십성에도 이제 화라는 이런 특성을 대입을 하셔야 돼요. 네. 그럼 비겁이 화일 때. 비겁이 화다. 그러면은 일단 화라는 특성이 화라는 거를 특히 보여진다, 드러난다. 화가 발달한 사람들은 잘 감추는 게 안 돼요. 자기 마음을 이렇게 다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미도 있어요. 일단 그러니까 화가 많으면 병화. 특히 병화는 빛이고 정화는 열로 구분합니다. 네. 여기 먼저 제가 구분한 거를 좀 볼까요? 병화는 화의 시작이에요. 화의 시작이라서 확산하고 분열되고 이런 것의 처음입니다.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작용하고, 아직은 구체화돼서 뭘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뭘 보여주겠다, 이런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방향성이 좀 넓고, 그리고 특히 인간이 만들어낸 문화를 나타내기도 해요.
화라는 거는 세분화돼서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라는 게 아예 인간의 정신이라면, 인간의 내면, 심리, 정신이라면 화라는 것은 이 인간이 가진 내면적인 심리를 밖으로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회 구조, 문화 뭐 이런 것들로 드러나는 거죠. 각 사회가 처한 현실에 따라서 드러나는 방식도 조금씩 달라지죠. 그렇죠? 그래서 병화는 문화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인간들이 어떤 식으로 문화를 표현하는가, 그거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그대로. 이런 의미가 있어요. 반면에 정화는 이제 화의 마무리예요. 화의 마무리라는 거는 조금 더 응집된 형태라는 거예요. 응집된 형태. 그래서 정화는 열성, 병화에 비해서 열성이에요. 열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때 만든다, 가공한다, 뭐 인위적이다, 이런 의미도 있어서 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막 뜨거운 열성을 꼭 나타내진 않습니다. 해월이나 해자축의 정화는 열성이 아니겠죠. 그렇죠? 그때는 빛이에요. 근데 해자축의 정화가 빛이기는 하지만 병화라는 다른 빛입니다. 병화는 범위가 넓어져 있어요. 근데 정화는 한정된 부분을 또렷하게 보여주는 그런 빛이에요. 그러니까 망망대해의 등대 같은 거예요. 등대. 딱 한 군데를 보여주면서 이쪽으로 가세요 라고 이제 보여주는 그런 빛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문명적인, 병화가 문화적인 거라면 이거는 문명의 이기, 특히 이기, 이론, 기기 뭐 이런 뜻이죠. 이런 것들을 나타냅니다. 그게 이제 가공한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편하게 쓰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들은 다 문명의 하나의 어떤 형태? 그런 것들로 보시면 되죠. 지금은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화해 세대예요. 화해. 그러니까 음식도 이게 맛있냐 맛없냐 또는 이 음식에 어떤 정신을 담았냐 이것보다는 찍어서 SNS 올리고 그게 얼마나 나를 그럴듯하게 보여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내 가치가 달라지는 그런 시대죠. 그렇죠? 그리고 다 모든 게 세분화됐어요. 공정이 다 세분화돼서 어느 한 군데 전문가가 다른 것으로 옮겨가기가 쉽지 않은 시대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화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지금은 화의 시대라서 모든 것의 도구가 다 세분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기 자르는 칼, 뭐 야채를 자르는 칼, 과일 자르는 칼 이런 게 다 세분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옛날에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큰 칼로 다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시대가 점점 화의 시대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참 시각적인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동영상의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동영상도 이제 긴 동영상을 못 봐요. 애들은 짧은 동영상, 굉장히 자극적인 동영상 이런 걸 보죠. 그래서 화 중에서도 조금 더 정화의 시대. 다 뭔가 편리한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용도들을 정하는 그런 것이 이제 정화다. 이제 보시면 됩니다. 각각의 역할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근데 병화는 그 중에서도 전체성이 굉장히 커져 있어요. 전체성. 근데 전체성이 커져 있는데 이렇게 병화가 두 개 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병화가 두 개 있다. 그러면은 일단 이게 비견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에 대한 경쟁이 있어요. 내가 병화인데 이렇게 병화가 또 있어. 그러면은 내가 어쨌든 전체적으로 드러나는 역할이고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인데 그 옆에 나랑 똑같은 애가 또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오는 좀 스트레스가 있겠죠. 그러니까 인정 욕망 같은 것들이 조금 더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천간에 조금 화가 있는 사람들의 또 특징이 약간은 다 드러내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 속을 감추거든요. 근데 사실 자기가 감추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밖으로 계속 발산이 되기 때문에 자기 내면으로 수렴되는 거는 잘 안 돼요. 그래서 화가 관계 맺는 중 이것도 되거든요. 지금 시기 뭐 이제 꽃의 벌이랑 나비랑 엄청 다니면서 수분이 일어나는 시기잖아요. 그렇죠? 계속 변화하면서 왔다 갔다 관계 맺는 중. 그래서 자기의 네트워크를 계속 확장하는 게 화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화가 많은 사람들은 밖에서 사람들 만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하는데 집에 오면 되게 외로워합니다. 집에 오면 공허해지고 그리고 좀 약간 무의미하다고, 집에 혼자 있는 게 무의미하다고 느끼고 그렇게 되기가 쉽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밖에서는 사람 좀 좋아 보이고 그리고 좀 뭔가 다 자기 속을 막 드러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내면을 좀 들여다보는 힘이 좀 부족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돼요. 정화. 병화일간에 정화가 있으면 요거는 겁재죠. 그래서 서로 하는 역할이 다르거든요. 병화는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정화는 집중해서 하나를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힘이 강하고,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있는 명은 어쨌든 병화와 정화의 역할을 잘 구분해야 돼요. 근데 정화가 있으면은 제가 이렇게 되어 있는 명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있는 정화가 뭘 하는지 되게 잘 보여요. 화를 가진 사람들 또는 비겁이 많은 사람들은 옆에 있는 사람이 뭘 하는지 되게 잘 보이거든요. 화니까 얼마나 더 잘 보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잘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때 음간들이 하는 걸 보면 왜 저렇게까지 하지? 약간 이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의 임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화는 정화로서의 역할을 하고 병화는 그냥 전체를 조망하는 역할?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의 역할이 분리되고 또 서로가 좀 다른 뭐랄까 사명을 타고났다라는 거. 그래서 다른 식으로 개발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네네. 그래. 화가 아예 없으면. 네네. 그럼 남들 보는 그런 시각적인 그게 하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인간이라는 걸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 인간. 이게 화가 없다고 그러면은 화가 없으면 잘 드러나지 않냐, 그걸 질문하신 거예요? 아니 이제 남들 선생님 지금 그 뒤에 있으니까 잘 보시잖아. 네네. 그럼 화가 없는 사람은 네. 남들이 이렇게 통찰력이 아예 좀 줄어드는. 아니죠. 다 각자의 통찰력을 다 가지고 있죠. 네.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 화라는 거는 직관적으로 눈으로 봐서 좀 포착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다 나름대로의 직관력은 있습니다. 통찰력이나 직관력이 있습니다. 또 뭐 편재의 통찰력도 있고, 요거는 조금 더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통찰력이겠죠. 특히 이제 겁재랑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역할을 좀 분리해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정화도 똑같아요. 정화는 음간들은 조금 더 뭐랄까 경쟁이 조금 더 치열해요. 왜냐하면 음간들은 결과에 집중하고 뭔가 구체적인 현실 이런 거에 집중하는 게 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음간이 같이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을 확률이 이제 더 높아집니다. 네. 약간 이게 양간들은 이렇게 뭔가 확 손으로 쥐려고 하는 게 조금 약해요. 물론 이제 병환대 병신합이 되어 있다 뭐 이러면은 뭐 조금 달라지겠지만, 양간들은 약간 허세. 그래, 너 좋은 거 다 해. 약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답답해하죠. 양간들을 보면은 쥐뿔도 없으면서 뭐 지금 쥐가 고양이 걱정하나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음간들은 확실히 더 이렇게 뭔가 나한테 확실히 주어지는 것들 이런 거에 대한 좀 감각이 더 탁월해요. 실체화시키려고도 하고. 그래서 같이 있으면 서로 같이 하는 역할 때문에 조금 스트레스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근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기토 이런 게 있다, 또는 뭐 여기 미토 이런 게 있다 그러면은 그래도 어울려서 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됩니다. 화생토로 식신으로 결국에는 화를 끌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동체 활동이라던가 내가 재밌게 하는 것에 친구를 같이 포함시켜서 한다던가 이렇게 막 옆에서 찌르는 거죠. 야, 우리 저 사주명리 수업 재밌는데 같이 들으러 가자. 이렇게 같이 꼬드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스트레스는 좀 있지만, 그러면은 스트레스를 있는 거를 제가 이제 항상 비견이 있을 때 말씀드리는 거는, 같이 서로 경쟁하면서 윈윈 할 수 있는 방법, 경쟁력을 길러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군데 족발집이 되게 잘 돼요. 그러면 줄을 쫙 쓰잖아요. 그러면 이 족발집 옆에 갑자기 무슨 원조 족발집이 갑자기 생겨요. 이 옆에 또 족발집이 생겨요. 그쵸? 그러니까 한 군데가 좀 유명하고 잘 나가게 되면 이렇게 무수한 비겁들이 같이 생겨나거든요. 그럼 거기에 사람들이 또 몰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내 경쟁력을 잘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지, 이거를 뭐 질투심이라던가 불안심이라던가 이런 것들로 그냥 가져가 버리면은 자기의 발전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쵸? 그래서 비겁이 있는 명들은 항상 자기를 어떻게 남들과 차별화시키고 그 속에서 경쟁력을 가져갈 것인가, 요거를 좀 고민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정화, 병화 비슷해요. 정화의 역할은 특정한 것을 예리하게 딱 집중해서 보여주는 거. 그쵸. 근데 병화는 이런 정화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보여줘요. 그래서 정화 일간인데 병화가 이렇게 옆에 있으면 조금 불편할 수 있어도 여기에 월간에 다른 글자가 있으면서 여기 앞에 병화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이것도 꽤 괜찮습니다. 정화의 모양을 병화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드러나게끔 하는, 사람들한테 전체적으로 보여지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이게 정화 겁재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진짜 유명한 사람이 돼가지고 만약에 자기가 어떤 뭐 작업을 하거나 무슨 뭐 작품을 만들었거나 이렇다 그러면은 이 병화가 연간에 있으면 굉장히 국제적으로 명성을 얻을 수도 있어요. 보여지는 게 대외적으로 보여지고 국가적, 그 다음에 뭐 또는 해외까지 이름을 날릴 수 있게 되는 게 이 병화 덕분입니다. 네네. 이게 화가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게 제가 제 긍정적인 면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좋은 점도 잘 드러나지만 나쁜 점도 잘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금수가 발달한 사람들은 뭘 하는지 잘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뭐 임자일주는 은큼하다, 뭐 대표적으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의식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안으로 이렇게 수렴하고 밖으로 말하지 않는 게 그냥 익숙할 뿐인 거지, 뭐 내가 저 사람한테는 절대 말하지 않아야지 이렇게 다짐하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화가 있는 사람들은 계속 자기도 모르게 뭔가를 얘기하고 다녀요. 드러내고 다녀요. 그러거든요. 그래서 잘한 일도 잘 보여지고 못한 일도 잘 보여지고,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금수가 강한 명들보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화가 강한 사람들은 또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어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조심하고 또 그렇게 하게 되죠. 근데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또 만들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어쨌든 의식을 하게 되니까 사회적으로 뭐 지탄받을 일이라던가 아니면은 또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이라던가 이런 거에 잘 맞춰지겠죠. 그렇죠?